자, 3단원 실력 정석 연습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9번 문제부터 볼 건데, 로그 x랑 로그 y의 정수 부분이 각각 m과 n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때 m제곱하고 n제곱은 합해서 4가 된다 그랬는데요. 자, x, y는 어차피 자연수기 때문에 m하고 n은 음이 아닌 정수가 되어야겠네요. 자, 그때 제곱해서 4가 된다는 건 지금 가능한 게 m이 0일 때 n은 2거나 아니면 m이 2일 때 n은 0인 경우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저걸 만족하는 순서상 x, y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럼 요 첫 번째 정보가 얘기하는 건 자, 얘는 로그 x가 0 이상 1 미만이라는 거고, 로그 y는 2 이상 3 미만이라는 거죠. 얘가 x 값이 1부터 10 미만이 될 거고, 이때 y 값은 100 이상 1000 이하가 될 거니까, 만족하는 요 x는 어차피 자연수니까 9개 있을 거고, 요 만족하는 y는 900개가 있겠네요. 그럼 순서상은 8100개? m이 2고 n이 0일 때에는 다 똑같은데 여기가 x, y만 바꿔주는 것 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오는 경우가 900개, 여기서 나오는 경우가 9개인 거죠. 그래서 전체 경우는 8100까지. 자, 그럼 물어보는 게 순서상 전체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봤으니 둘이 더해주면 16200까지가 되겠네요. 뭐 실력 문제라고 하기에는 케이스가 좀 많이 간단한 형태라 뭐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요. 자, x제곱의 정수 부분이 6자리고요. 그 다음에 로그 x제곱의 소수 부분과 자,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일단 두 가지를 생각해 주면 돼요. 하나는 2로그 x 더하기 2분의 1의 로그 x는 계산해 주면 뭐 2분의 5의 로그 x 되겠죠? 자, 이게 정수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로그 x도 그 다음에 얘도 그렇고요, 얘도 그렇고요. 어디에 들어가면 안 돼요? 얘는 정수라는 집합의 원소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즉 얘와 얘에 어쨌든 소수 부분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해서 1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수라는 조건만 가지고 시작하다 보면 어떤 경우를 포함하게 되냐면 각각이 그냥 정수로 나와버리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걔네들은 제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정수라는 걸 이용할 때에도 각각의 우리 소수 부분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까지 체크하면서 출발해 주면 오답이 나올 가능성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정수 부분이 6자리라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라는 건, 자, 얘가 5보다는 커야 될 거고 6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2로 나눠주면요, 자, 얘가 될 거고, 사실 내가 알고 싶은 건 딴 아이가 아니라 2분의 5의 로그 x가 정수가 되고 싶은 거니까 똑같이 2분의 5씩 곱해주면 여기 4분의 25 될 거고, 이쪽에는 2분의 15 되겠네요. 저 안에서 만들어지는 얘가 정수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안에서 만들어지는 정수만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4분의 루트 25면 6보다 조금 큰 거네요. 그 다음에 2분의 15면 7보다 조금 큰 거니까 요 안에서 만들어지는 정수는 그냥 7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로그 x 값이 이렇게 되면 이제 5분의 21, 아니다, 14. 자, 그럼 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2분의 1의 로그 x의 소수 부분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럼 얘는 5분의 7이 될 거고, 쪼개주면 1 더하기 0.4 이렇게 되나요? 그럼 이 부분이 소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원하는 값은 0.4네요. 여기서는 뭐 각각의 소수 부분이 뭐 0인지 0이 아닌지 이런 것까지 체크하진 않아도 뭐 답을 도출하는데 문제는 없었는데, 일단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더해서 정수 나온다 여기서만 멈추지 말고 각각이 정수가 안 돼야 된다까지도 체크하는 습관을 좀 들여두시길 바랍니다. 자, 11번 문제는 로그 10a의 정수 부분하고 로그 a 세제곱의 정수 부분이 같대요. 이 얘기는 뭐 수식을 이용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일 거고, 다시 얘기하면 a에다가 10배를 한 거나 a를 세제곱을 한 거나 자릿수는 동일하다는 얘기지. 자, 자릿수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팅을 좀 해볼 건데, 로그 a란 a를 n 더하기 알파라고 할게요. 당연히 n은 정수고요. 알파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되죠. 자, 여러분 상용 로그 할 때 요거를 잘 세팅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얘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수 부분을 세팅할 때에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는 거 당연한 얘기겠지만 한번 적어두고 시작하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에도 실수로 놓치는 것들을 이제 방지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넣어주고 나면 로그 10a면 얘는 n 더하기 1에다가 알파 해주는 걸 거고, 그때는 뭐 n 더하기 1이 정수 부분이 되겠죠. 로그의 알파 세제곱이면 3n 더하기 3알파인 거니까, 어쨌든 얘는 정수 부분이 얘로 확정이고요. 얘는 정수 부분이 일단은 3n은 들어갈 건데, 이 3알파가요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을 거니까, 여기서도 뭐가 가능하냐면 얘가 0일 수도 있고, 정수 부분만 생각했을 때 여기에 플러스 0을 하는 걸 수도 있고 플러스 1을 하는 걸 수도 있고 플러스 2를 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가능한 경우를 일단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자, 그러면 요 경우라면요, n 더하기 1하고 3n하고 같다는 거니까 n이 넘어가면 2분의 1 되네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얘가 1이 된다면요, n 더하기 1하고 3n 더하기 1이 같다는 거니까 요때 n 값은 0이네요. 여기는 n 더하기 1하고 3n 더하기 2가 같다는 거니까 정리해주면 요때 n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요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가능한 n 값은 0밖에 없는 거네요. 0밖에 없을 거고 1이 된다는 건 즉 3알파가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2보다 작아졌다는 거니까 알파만 생각해주면 3분의 1보다는 크고 3분의 2보다는 작은 거죠. 자, 그럼 로그 a라는 건 결국은 그냥 알파인 거예요. 왜냐면 n이 0이니까 알파인 거고, 그 값이 3분의 1보다는 컸고요 3분의 2보다는 작은 거니까 a만 생각해주면 10의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10의 3분의 2제곱보다는 작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게 범위만 나타내 달라고 했으니까 뭐 요렇게 마무리 지면은 될 것 같아요. 자, 12번 문제는 약속을 하나 주고 있는데 양수 a에 대해서 fa라는 거 로그 a의 소수 부분을 얘기하고 싶대요. 자, 그때 얘가 원하는 식은 요 관계네요. 뭘 더해서 1이 만들어지는 상황에 그 개수를 xn이라고 하자. 그때 n 값을 지금 준 거죠. 하나는 5로 하나는 6으로. 자, 요렇게 준 거고, 일단 f의 xn인 거야. 그러니까 만약 로그의 xn을 하게 되면 일단 정수 부분이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소수 부분으로 요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저 값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고 있네요. 근데 요거는 그러면 뭐 요렇게 바꿔줘도 될까요? 뭐 요렇게 간다는 건 사실은 이제 로그 x를 m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요거는 똑같이 m이어야 되죠. 로그 x를 뭐 어떤 정수 부분에다가 더하기 fx 요렇게 생각해주면 여기다 그냥 n배 해준 거니까. 근데 요것도 m이라고 쓰면 안 되겠다. 아예 그냥 이름을 붙이고 시작하죠. 정수 부분을 뭘로 둘까? 문자를 너무 많이 쓰긴 그런데 L이라고 둘게요. L이라고 두고 여기를 fx 이렇게 두면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요 m하고요 요 l 곱하기 n은 같은 게 아니에요. 뭐 같을 수도 있지만 같은 게 아닌 이유가, 우리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어떤 i의 소수 부분을 세팅한다는 건 항상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그럼 얘는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n보다는 작은 거라서 요 l이 될 수 있는 게, 여기서 m이 될 수 있는 게 요거일 수도 있고요, 더하기 1일 수도 있고 더하기 2일 수도 있고 쭉 가서
n-1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 번 계산하는 것까지 일단 생각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원하는 건 f의 xn인 거니까 정확히는 xn제곱의 소수 부분만 원하는 거고, 걔를 이제 정리를 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f의 xn제곱을 fx를 가지고 표현을 해봤지만 정확하게 걔가 소수 부분이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0부터 1까지면 뭐 5배를 했다 그럼 0부터 5까지일 거니까 그 안에 1, 2, 3, 4라는 정수도 살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정수 부분으로 뽑아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일반화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저기서 물어보고 있는 5와 6을 그냥 계산해서 구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경우가 너무 옆에 봐서 받아야겠지만 일단은 n가지의 경우가 생기는 거라서 일반화하는 거는 그렇게 메리트 있는 정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차라리 n은 5라고 설정을 하고 가주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 제가 원했던 거는 얘가 5인 거니까 실제로 만일 이 값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요 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케이스라면 그때는 주어져 있는 게 7의 fx가 1이 되는 거라 fx는 7분의 1이 되겠죠. 아니면 얘가 1하고 2 사이에 있다면 그러면 쟤는 5fx에서 1을 빼준 다음에 2fx를 더한 게 1인 거니까 이때는 7fx가 2가 돼서 fx는 7분의 2겠죠. 자, 요 범위라면요 빼기 2인 거니까 이거 한 번에 가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뭐 패턴이 뭐 복잡한 게 아니었으니까. 얘는 7분의 3이 될 거고, 자, 이렇게 되면 7fx가 4가 될 거라서 fx는 7분의 4가 되고, 얘는 5가 돼서 fx는 7분의 5가 되겠죠. 자, 근데 항상 범위를 가지고 판단을 할 때에는 내가 구한 결과물이 범위 안에 존재하는지를 꼭 체크해 봐야 되는데, 7분의 1일 때에는 5배 하면 당연히 0하고 1 사이에 들어오니까 얘는 범위 안에 있는 거죠. 7분의 2 같은 경우에도 5배 하면 7분의 10하고 7분의 10이니까 2를 넘어가지 않죠. 얘도 되네요. 그러면 7분의 3을 5배 하면 7분의 15니까 21보다 작네요. 그럼 얘도 가능하네요. 이렇게 되는 게 많지? 자, 그 다음에 7분의 4를 넣어주면 7분의 20이니까 걔는 그러면 3보다 작네요.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죠. 7분의 25면은 얘도 4보다 작네요. 그럼 얘도 범위 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건 딱 몇 가지인 거예요? 3가지밖에 없는 거네. 3가지.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한 거는 소수 부분을 구한 거죠. 알파 값을 구한 거예요. 알파 값을 구한 건데 지금 만족하는 여기가 1부터 100까지인 거니까 우리 L이라고 썼던 게 0 아니면 1만 가능한 거죠. 그럼 L은 2가지가 가능하고요.
우리 fx가 가능한 거를 세 가지를 찾은 거니까, 그러면 전체는 2 곱하기 3이 되겠네. 우리가 얘를 g5라고 쓰기로 했나요? 2 곱하기 3 해서 6가지 나오는 거죠. 자, 똑같은 과정을 6으로도 한번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때는 6fx가 1부터 6까지 나올 거니까 6가지 케이스 해주면 되겠네요. 네, 뭐 이제는 어떻게 했는지 패턴이 바로 보일 테니까, 얘가 1이고 그 다음에 요때는 그러면 8fx가 1 되는 거니까 fx는 8분의 1일 거고요. 요 사이에 들어올 때는 이제 패턴이 보이죠. 빼기 1 할 거니까 얘는 그럼 8분의 2 되겠네요. 때는 빼기 2 할 거니까 얘는 8분의 3 될 거고, 얘는 8분의 4, 얘가 8분의 5 되고, 얘가 8분의 6 되나요? 자, 그럼 여기서도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체크할 건데, 뭐 얘는 6배 해봐야 아무 문제 없고요. 쟤도 6배 하면 8이 6이 12니까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네요. 18이니까 16보다는 크고 24보다 작아서 얘 들어오고, 얘가 딱 3이 되네요. 그럼 여기까지 들어오고, 자, 얘는 6배 해주면 4보다 작으니까 안 들어오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안 들어오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G6이라는 건 아까 우리 했듯이 정수 부분은 무조건 2가지밖에 없었고 0 아니면 1, 소수 부분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4가지가 나왔으니까 얘는 8가지 되겠네요. 그래서 앞에서 G5랑 여기서 구한 G6이랑 더하면 되니까 6가지에 8가지에서 14가지. 그래서 필요하다면 뭐 7도 구할 수 있겠죠. 7도 구할 수 있고 뭐 8도 구할 수 있고, 이게 약간 똑같은 과정을 반복한다는 게 좀 그러긴 한데, 어차피 처음에 한두 번만 뭐 계산을 좀 해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분자가 하나씩 늘어나는 구조라는 거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뭐 특이한 형태도 아니고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조금 어려운 문제들, 그러니까 간단한 뭐 기본 형태의 문제들을 제외하고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들을 잡아라 그랬을 때 경우를 나눠서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거부감을 좀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뭐 수원과 그러니까 우리 대수와 관련돼서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되기 좋은 구성이라서 경우를 따져가면서 나타내고 그 값을 구하는 것들을 좀 익숙하게 받아들여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약간 뭐 처음에 문제 봤을 때는 뭘 하라는 건지 딱 감이 안 올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원하는 형태의 정보들을 이제 쭉 가주면 결국은 뭐 간단한 계산들을 여러 번 반복시키는 거다, 뭐 요렇게 좀 봐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익숙해질 필요는 있어요. 자, 13번 문제는 로그 x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fx랑 gx라고 하재요. 자, 그러면 로그 x는 fx 더하기 gx로 나타낼 수 있을 거고, 이때 당연히 소수 부분인 gx는 0하고 1 사이겠네요.
fx는 정수일 거고요. 자, 때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값의 곱을 m이라고 하죠. 첫 번째 가조건을 보니까 요 얘기는요. 요 얘기는 0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다고 했으니까 그 fx가 될 수 있는 값이 0, 1, 2에서 9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어차피 정수 부분인 거니까. 그래서 저 정도 값을 우리가 세팅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면 4fx 더하기 6gx 그랬는데 6gx는요 0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은 거니까 요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값은 뭐 0부터 6까지 있는 숫자겠죠. 자, 근데 그 둘을 더해서 배수래요. 당연히 fx는 정수이고요. 정수 부분이니까 거기다가 뭘 더했는데 10의 배수라는 건 우리가 6gx라고 썼던 이 아이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정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능한 건 얘가 0이거나 1이거나 2, 3, 4, 5까지 가능하겠죠. 자, 여기다가 내가 4배한 fx를 적절하게 더해서 10의 배수를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gx가 0일 때에는요 0일 때는 4 곱하기 뭔가를 해서 10의 배수를 만들 수는 없겠네요. 어차피 그 fx라는 게 9까지 밖에 안 될 거니까. 만일 제가 1이라고 하면 이때는 4 곱하기 아니죠. 0일 때 4 곱하기 5 가능하겠구나. 4 곱하기 5는 20 해서 일단 하나 가능한 거 있겠네요. 그 다음에 1이면 그러니까 1을 더해서 만들려면 4의 배수 중에 끝이 9로 떨어지는 게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없죠. 그 다음에 6gx가 2면요 그러면 1의 자릿수가 8로 끝나는 4의 배수가 있는가 보면 되니까, 그럼 4 곱하기 2 하면 8? 그러면 2 더하면은 딱 10 되겠네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7도 8로 끝나죠. 그 다음에 4의 배수 중에 끝이 7로 끝나는 거는 없고요. 4의 배수 중에 끝이 6으로 끝나는 거는 4 곱하기 4 있네요. 그 4 곱하기 9도 있네요. 얘네들이 6으로 떨어지죠. 그 다음에 4의 배수 중에서 5로 떨어지는 게 있나? 해서 여기까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4단 정도는 다 알고 있고요. 어차피 0부터 9까지밖에 못 넣는 상황이라서 우리 9구단 내에서 해결 가능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6gx가 될 수 있는 저 0, 1, 2, 3, 4, 5 중에서 다시 얘기하면 4단에서 우리가 4단을 알고 있는 그 숫자들 중에서 1의 자리에다가 0, 1, 2, 3, 4, 5를 더해서 다시 0이 나오는 게 뭐 있는가를 찾아보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6gx가 0일 때는 이제 끝이 0으로 끝나는 4 곱하기 5 하나 있었고요. 6gx가 2일 때에는 1의 자릿수가 8로 끝나는 8하고 28. 그 다음에 6gx가 4가 나올 때에는 1의 자리 숫자가 6으로 끝나는 16하고 36을 도출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나타내 보면 얘가 뭐 여기 있는 것부터 해볼까요? 얘가 5고요. 그 다음에 얘가 0인 거잖아. 그러면 x는 10의 5제곱인 거네요. 그 다음에 얘가 2고요. 여기가 저게 이 값이 나오려면 3분의 1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요때 x는 10에 2 더하기 3분의 1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7이면서 여기가 3분의 1인 경우도 있었죠. 그럼 여기가 10에 7에 3분의 2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4고요. 그 다음에 저기 4가 나오려면 3분의 2제곱이어야 되지. 아, 여기 2라고 썼네. 3분의 1제곱. 그
얘는 10에 4 더하기 3분의 1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9가 나오고 여기가 3분의 2가 되면 x값은 10에 9제곱 더하기 3분의 2제곱. 자, 요렇게 나온 값들을 다 뭐 해달래요? 얘네들을 다 곱하면 m이래요. 그러면 5랑 2랑 7, 4랑 9니까요. 저거 더하면 1 되고, 여기도 왜 3분의 2라고 써야 되는데 1이라고 썼네? 여기도 3분의 2 제곱이고요. 그러면 보자. 5에다가요. 저기 3분의 1을 하나 빌려오면 저기 10 될 거고, 여기도 10 되고, 4니까 29제곱 되겠네요. 자, 요렇게 나올 거고, 그래서 로그 m 값을 구하라 그랬네요. 그럼 로그 m은 29인 거죠. 그래서 뭐 요것도 뭐 되게 있어 보이게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었지만 그냥 0부터 9까지인 거고, 그 다음에 0부터 5까지 숫자가 될 수 있었던 거 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그 안에서 10의 배수가 나오는 거, 즉 1의 자릿수가 0 되려면 도대체 어떤 페어들이 묶여야 되는가, 이런 것들만 체크해 주면 되는 문제죠. 자, 14번 문제에서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건 요 다조건 같아요. 요 다조건이 하고 싶은 얘기는 로그 x와 로그 y분의 1의 소수 부분이 같다는 거죠. 자, 그럼 둘이 뺐을 때 정수 나오는 거니까 로그 x에서 로그 y분의 1을 뺄 거고요. 요거 다시 해주면 y분의 1은 y의 마이너스 1제곱 이런 거라서 얘가 정수라는 얘기인 거네요. 자, 요렇게 되면 뭐 둘 중에 하나죠. 1번은 로그 x도 로그 y도 모두 정수인 거죠. 아니면 로그 x와 로그 y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인 거죠. 그래야 둘이 더해서 정수 나올 거니까. 자, 1번 케이스 같으면요, 지금 가족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2로그 x에다가 3로그 y를 했더니 12.4가 나왔다는 건데, 만약 로그 x도 로그 y도 정수였다 그러면 더해서 12.4가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요 케이스는 일단은 안 되네요.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로그 x와 로그 y는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는 거죠. 자, 그때 조건 나에서 두 개가 정수 부분의 자릿수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x랑 y의 정수 부분의 자릿수가 같다는 건 로그 x와 로그 y의 정수 부분이 같다는 거죠. 그게 어쨌든 숫자의 자릿수들을 알려줄 거니까. 자, 그럼 얘를 n 더하기 알파라고 해주면 로그 y는요, 여기 n은 똑같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니까요 요거를 1 마이너스 알파로 만들어 줄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당연히 알파는 0하고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겠죠. 자, 그럼 얘를 가지고 가족건에다가만 집어넣어 주면 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럼 가에다가 집어넣어 주면 2n 더하기 2알파고요 더하기 3n 더하기 3 마이너스 3알파를 했더니, 정리해 줄까요? 그럼 5n이고 더하기 3이고 마이너스 알파인 거네요. 자, 그럼 여기서 5n은 당연히 정수일 거고, 뭐 3도 정수일 건데
알파를 우리가 0부터 1까지라고 세팅을 했으니까 소수 부분을 나타내주고 싶으면 1을 하나 뽑아와서 이렇게 나타내 줘야겠죠. 자, 그때 얘가 12.4니까 요 값이 얼마여야 돼요? 12가 돼줘야 되고, 요 값이 0.4가 돼줘야 돼서 여기서 n은 그냥 2고요 알파는 0.6인 거네요. 자, 그러면 뭐 다 끝났죠. 로그 x는 그러면 2.6이네요. 여기서 x는 10에 2.6제곱, 그 다음에 로그 y는 얘는 1 빼기 알파였으니까 얘는 2.4네요. 그럼 y 값은 10에 2.4제곱이 되겠죠. 원하는 게 그냥 x랑 y 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네, 요렇게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네요. 또 뭐 사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정보 중에 다조건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해석을 해줄 수 있는가,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정보라고 보여요.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은 뭐 문제를 푸는 것보다 학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저 정도의 표현을 보면서 저게 무슨 뜻이지 하는 것보다 얘는 소수 부분이 같다는 얘기를 표현한 식이구나 이렇게 바로 체크해 주고, 그리고 나서 어떤 거랑 로그 값을 두 개 더해서 정수가 나왔을 때 그럼 얘가 보여주는 경우가 무엇인가, 뭐 결국은 앞에서 처음 얘기했던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때 뭘 생각해야 되는가, 뭐 어떤 거 각각의 값들이 진짜 정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반대로 둘이 더해서 정수가 나온다면 정말 걔네 둘이 정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수도 있다. 요것들을 좀 스위칭 해주는 게, 여러분 문제 풀 때 아마 잘 풀었는데도 답이 잘못 나오면 아마 거기서 그 필요한 정보들을 좀 잘못 해석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소수 부분이 같다 보다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요쪽에 좀 더 집중해서 문제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자, 15번 문제는 약간 노동을 좀 요구하는 것 같네요. 부피를 주고 나서 건널비 주고 있는 건데, 뭐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그 길이비가 있고요. 얘를 제곱해주면 넓이비가 될 거고, 요 길이비를 세제곱해주면 부피비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부피비 가지고 이 넓이비를 구하고 싶으면 3분의 2 제곱하면 되죠. 그래서 부피비가 4대 3인 29AB가 있다고 했으니까 3분의 2 제곱을 해주면, 즉 4의 3분의 2 제곱 대 3의 3분의 2 제곱을 하면 지금 각각의 넓이비가 되겠죠. 그때 얘 넓이가 27이고요. 얘 넓이를 알고 싶대요. 자, 그러면 4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x는 27 곱하기 3의 3분의 2제곱일 거니까 뭐 이거 정리해주면 3의 3분의 11제곱이 되겠네요. 자, 저 x 값을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그러면 이제 귀찮은 계산을 시키겠다는 게 좀 강렬하게 보이죠. 양변에 어쩔 수 없이 로그를 해야겠네요. 로그 해주면 얘는 3분의 4에 로그 2가 될 거고, 더하기 로그 x가 3분의 11에 로그 3이 되겠죠. 로그 x는 3분의 11의 로그 3에서 3분의 4의 로그 2를 빼주면 되고, 로그 2랑 로그 3은 줬죠. 3분의 11에다가 0.4771
마이너스 3분의 4에다가 0.3010. 자, 요거를 계산을 해달래요. 뭐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대략 1.3480이 나온대요. 자, 그럼 얘는 항상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하고 쪼개주는 습관을 들여주는 게 필요해요. 어차피 내가 알고 싶은 숫자는 어디서? 여기서 나오는 거고, 얘는 그냥 곱하기 얼마만 해달라는 거예요? 10만 해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정보 중에 3480 있나요? 여기 있네요. 로그 2.2219. 요 값이 로그 2.229. 자, 요렇게 나온 거니까 요 전체 값은요 로그의 22.29인 거죠. 자, 그럼 x는 대략 얼마예요? 22.29 정도가 나올 거고,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했으니까 x는 2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계산이 좀 지저분한 형태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뭐 부피비가 주어졌을 때 넓이비를 못 구하고 이러진 않을 거니까 뭐 계산만 조금 열심히 해주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16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 되게 쉽게 풀어야 돼요. 특히 얘처럼 이렇게 관계식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냥 각 문자가 의미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서 주어진 수치를 그냥 대입해 주면 돼요. 요 두 가지만 해주면 되는 거라서 문장이 아무리 길어져 봐도 내 관심사는 그럼 VC는 뭐고, V는 뭐고, K는 뭐고, R은 뭐고, X는 뭘까, 얘네들만 체크하는데 그냥 관심을 가져주면 돼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 일단 R은 단면의 반지름 길이래요.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뭐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죠. 알아서 얘네가 맞춰줄 거니까. 그때 중심에서의 물의 속력을 BC, 그럼 얘는 중심에서의 물의 속력 뭐 BC 나오면 다 그걸로 생각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X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물의 속력을 B라고 하죠. 그러면 중심에서의 속력하고 약간 좀 멀어져 있는 데에서 속력은 좀 다르구나. 걔네들을 각각 VC랑 V로 나타내기로 했구나. 자, 그리고 뭐 K는 그냥 상수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거고, 단위는 알아서 잘 맞춰줄 거예요. 자, 이렇게 보고 나서 그러면 이제 수치 대입만 하면 돼요. 각 문자가 의미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파악했잖아요. 뭐 R은 뭐고, 뭐 BC는 뭐고, V는 뭐고, 이런 것들 파악했으니까. 자, 그럼 처음으로 지금 주어져 있는 정보가 R의 23분의 27제곱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X값이 적은 거겠죠. 자, 이렇게 떨어진 지점에서의 물의 속력이 중심의 2분의 1이래요. 즉, 첫 번째 정보는요, X가 R의 23분의 27로 줬고요. 그때 V는 VC의 절반이래요. 요게 지금 나한테 준 첫 번째 정보예요. 두 번째 정보는요, X가 R의 A제곱이고요. 그때 V는 VC의 4분의 1이래요. 그때 A 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 형태의 문제는 정말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문자에 의미하는 정보가 뭐고 거기에 뭘 대입하면 되는지만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거는 그러면 2분의 1 VC분의 VC를 했더니 얘가 1-K의 로그의 R분의 R의
23분의 27이라는 거죠. 두 번째 정보는요, 4분의 1 VC분의 V는 1-K의 로그의 R분의 R의 A제곱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쟤네들 비교해서 A값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일단 왼쪽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구하고 걔네들을 다시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좌변에 있는 정보는 2죠. 그러면 1 빼기 K의 로그에다가 나눠주면 R의 23분의 4제곱. 자, 그러면 1까지 해서 넘겨주면 23분의 4제곱의 K의 로그의 얼이라는 건 이거 마이너스 1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K의 로그 얼은 마이너스 4분의 23이라는 거네. 자, 얘를 가지고 오른쪽 식을 또 정리해 보면 얘는 4 되겠죠. 1 마이너스 K의 로그의 얼의 A-1제곱일 거고, 그러면 여기가 A-1에 K의 로그의 얼은 마3 된다는 거죠. A-1은요, 그때 우리가 요 정보를 알고 있는 거잖아. 얘가 얼마라는 걸? 마이너스 4분의 23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쟤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23분의 4 하면 되나요? 그러면 요게 23분의 12가 되겠네요. 자, 그럼 A는 저기다 1만 더하면 되니까 23분의 1 더하면 35. 그래서 뭐 이게 다죠,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로 관계식이 나와 있는 건 이게 앞에 있는 상황이 뭔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거를 뭘 내가 해석하고 이해하고 독해해갖고 풀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각각의 문자가 뭘 의미하는지만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그 문자에 해당되는 수치가 얼마인지, 어차피 관계식은 뭐 많이 줘봐야 3개, 보통은 2개 정도 줄 거고, 하나를 가지고 구해낸 정보를 두 번째 뭔가에 더 집어넣으면 또 다른 미지수를 구할 수 있는 이런 패턴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여러분 입장에서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뭐 문장이 너무 길어서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못 풀어 이런 것보다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돼요. 각각의 수치가 어떤 문자로 표현되고 있고, 그리고 그 수치를 얼마씩 주고 있는지 요 정도만 체크해 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말 간단한 형태의 유형인 거니까 너무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상용 로그 관련된 실력 정석 연습 문제는 이제 모두 다 풀어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이고, 그 다음에 약간은 경우를 좀 따지는 것들이 좀 많이 등장하기는 했는데 걔네들은 조금 익숙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보일 수 있는 형태의 접근 방식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갖지 않는 게 앞으로 공부할 때도 많은 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수고하셨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4단원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